네, 국민의 제보로 만들어지는 뉴스 브리핑 7월 1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팬리더십 연구소 대표시죠? 홍승모 대표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분으로부터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건설 현장에 간 식당이라고 그러나요? 한바? 한바 식당이죠. 예, 한바 식당이라고 네, 그러죠. 네. 한바 왕유로 불리는 유상봉 씨로부터 이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상봉 씨가 그 인천 지역에서 갑자기 화제를 본 곳은 지난 4.15 총선 때 미추홀 동구 을선거구에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미추홀 동구 을선거구에 총선에 개입을 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로 나타났는데 이후에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이 와중에서 유상봉 씨가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해온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제보를 받고 유상봉 씨가 많은 얘기를 서울 모처에서 진행을 했는데 취재를 해놓고 이거를 저희가 보도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닌가를 놓고 저희 이렇게 제작진들 간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결론을 유상봉 씨의 그 양심 고백이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니까 이 부분을 방송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해당 인사들의 반론도 제공을 하고 또 그분들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반론을 낼 수 있는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맞죠? 네. 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유상봉 씨의 양심 고백 이전에 저희가 신문 보도가 됐던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서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문 보도 내용을 먼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보도됐던 매체죠. 이 뉴스를 좀 나왔던 신문 보도를 한번 올려보시죠. 네, 이 내용은 지금 그 통합당의 안상수 후보, 그러니까 저 지역의 후보가 통합당의 안상수 후보였고요. 네. 그다음 민주당에서는 남영희 후보. 예. 네. 그리고 이제 통합당에서 공천을 못 받고 탈당했던 무소속의 무소속 윤상일 후보. 예. 이렇게 세 분이 이제 경합을 했었죠. 예, 그렇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윤상현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근데 불과 그때 표차가 남영희 후보하고 171표. 전국에서 최소한 최소 표차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남영희 후보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의 이제 선거판입니다. 이때의 선거가 한참 물이 오를 때에 이제 나왔던 보도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 신문 올려줘 보세요. 보도 내용 그거죠. 안상수 후보가 내연료를 통해서 건설 현장의 그 한바 운영 미끼로 수십억 원을 편취하고 또 이거 말고도 안상수 후보가 뇌물을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런 기사는 제가 이제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뿌려주고 저도 그때 받았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게 선거 중간에 있었고 이제 이 기사가 나오니까 가장 반발한 거는 물론 이제 안상수 후보였습니다. 사실 무근이라고 그랬고 고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됐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이제 선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윤상현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수사와 관련된 기사 있죠? 한번 좀 올려줘 보세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당시에는 안상수 후보에 대해서만 이런 우리 이제 한바왕이라고 하는 이제 유상봉 씨가 뇌물을 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접근은 수사 과정에서 나왔는데 이전에 박우섭 전 남구청장한테도 뇌물을 줬다. 이런 내용의 진정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박우섭 청장 왜 등장을 하죠? 박우석 청장이 이제 미추홀 을내 예. 지역위원장이죠. 그렇죠.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인데 지역위원장이고 거기서 남구청장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역적인 인지도도 있고 또 굉장히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민주당 후보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지 않았을까. 상대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당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후보보다는 좀
그보다는 좀 격이 떨어지는 등급이 떨어지는 후보가 네. 이렇게 후보가 되면은 좀 상대적으로 선거에서 예, 예.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일반적인 있겠죠. 선거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저 내용이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일반적인 선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박우섭 전 청장과 관련된 진정서도 있었다. 이게 이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자, 신문보다 하나 더 볼까요? 네, 이 부분은 중앙 썬데이죠. 중앙 썬데이에서 특집으로 유상봉 그 총선 개입설과 관련된 기사를 이제 보도한 겁니다. 윤 의원 측에서 저 기사의 핵심은 그겁니다. 윤상현 의원의 지원으로 부인도 만났고 또 지원받기로 했고 그 지시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박우섭 청장의 진정서, 안상수 후보에 대한 그 뇌물 제공설 이런 거를 다 작성하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고 일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제가 신문 보도는 3개를 이렇게 보도를 드렸고요. 자, 이런 과정에 지금 수사는 이제 초점이 지금 저 윤상현 후보의 보좌관 그리고 유상봉 씨를 통해서 이렇게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과연 이것이 윤상현 후보까지 전달이 돼서 윤상현 후보가 직접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지금 수사기관이 수사를 어떻게 할지를 지금 가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상봉 씨가 저희한테 연락을 온 겁니다. 내용은 양심고백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유상봉 씨의 직접 육성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본인의 양심을 괴롭혀서 고백을 하게 됐는지를 하나씩 들어보면서 상대방 입장을 같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상현 후보와의 만남을 이렇게 본인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한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와갖고 윤상현 의원이 한 얘기가 그 인천 지역구 3층에 식당에다가 저녁 약속을 예약을 해놨다고, 저녁 식사 예약을 해놨다고, 그걸 와서 식사를 좀 같이 하시자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자리에들 나가니까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청년국장 조국주 보좌관 그리고 윤상현 의원 또 제 조카인 최도만 저희 이렇게 5명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그 미추홀 그 을직으로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을 나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자기가 그 출마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셨죠? 윤상현 후보와 이렇게 여러분 식사를 네. 했다고 그래요. 여러 참석자도 있었고 지금 내용은 이제 인천에서 한 건데 서울에서도 했다고 그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뭐 식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상대가 유상봉 씨라고 해도. 뭐 그렇죠.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 예. 공인으로서 네네. 누가 만나자고 하면은 뭐 네. 이렇게 만나서 예. 식사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뭐 어떤 주제로 만나느냐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본인도 뭐 저 출마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 저 같은 이런 이 횟수가 이래서 유상봉 씨는 여러 번 있었다는 거고 윤 의원 측은 3번 정도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억을 하고 있는 거 봐서는 만남이 있었고 식사도 같이 한 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까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유상봉 씨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뭐 이렇게 윤상현 의원 측에서 선거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도와달라 이렇게 네.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고 네네. 또 윤상현 의원 측에서는 그냥 단순히 민원사항이 있다고 해서 예. 한번 들어보는 차원에서 만났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유상봉 씨가 좀 나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달라 이래서 만났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저 상대방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저희가 사실 유상봉 씨와 이 저희가 인터뷰한 거는 내용이 굉장히 길고요. 시간도 많은데 다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핵심되는 부분이라는 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박우섭 전 청장과의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그 앞으로 그 미추홀 을지구의 그 현 박우섭 청장이 이제 그 민주당으로 이제 공천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역 지구당 위원장으로 해서 그 출마를 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박우섭 청장에 대해서 이제 그 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진정서를 써서 좀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 자기가
사법당국에 이것을 뭐 접수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박우섭 청장을 만나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왜 하필이면 갑질기도 있는데 이게 미추홀 갑질기도 있는데 하필이면 을지구로 나오려고 그러느냐, 을지구로 나온 것을 포기를 시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걸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한 끝에 이제 꼭 도와주겠다는 그런 정말 금방 말씀드린 좋은데? 10개의 현장이 말로 10개 현장이죠. 그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돈으로 따지면 5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제가 좀 나쁜 그런 생각이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정서를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써서 이제 보내줬습니다. 보내주고 나서 한 10여일 정도 후에 저한테 또 연락이 와서 진정서를 그렇게 써주지 말고 13년과 14년에도 돈을 준 내역에 대해서 이것을 진정서를 다시 하나를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그런 걸로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네. 네, 박우석 청장의 출마를 저 내용대로 한다면 박우석 청장의 출마를 윤상현 후보 측에서 좀 신경이 쓰였다. 이제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의 출마를 저지할 수 있는 어떤 내용, 비리 이런 거를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확인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기관에서 사실 여부 나오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작성을 해주게 됐는데 저희가 녹음을 다 못 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저희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상봉 씨는 박우섭 전 청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고 나름 굉장히 청렴하신 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달해주고 이런 사실은 없었지만 당시 상황에 진정서를 써줄 수뿐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양심 고백이 하나죠. 박우섭 전 남구청장에 대한 진정서는 조작됐다고 본인이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일부 언론에서 또 보도가 됐었는데 유상봉 씨와 윤상현 의원의 부인이시죠. 예, 건설회사의 대표로 계십니다. 이분이 서로 만나게 됐다는 과정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그 윤상현 의원이 전화 와갖고 자기 부인이 그 신경한테 얘기를 해놨으니까 가서 영등포 사무실에 가서 조국 주문하고 보좌관하고 같이 가서 자기 부인을 만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인 만나면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라고 롯데 현장이며 또 제가 이제 그 동업자가 한 명 있어서 이제 남부 경찰서 맞은편 예식장짜리에 이제 시행을 한번 하려고 했었던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도와줄 테니까 가서 이제 그 실무자들 데리고 가서 이제 자기 부인한테 브리핑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박웅집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김두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갔었어요. 그 신경아 이제 사장을 만나러 갈 때 만나러 가서 이제 브리핑을 충분히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제가 이제 수감이 되고 온 후로 조국주 보좌관이 이제 그 다음날인가 제가 메일을 왔어요. 저희 아들하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있으면 이제 이미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식당 운영권을 수주를 해줄 테니까 좀 편히 저한테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이제 그 박우섭 청장이 이제 거기서 이제 출마 포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그 이제 후보자가 이제 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혹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금품을 제공한 그런 사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진정서를 좀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부인을 직접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 있어서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윤상현 측에서는 그것도 부인하고 있는 상태죠. 이거 보통 이제 그 가족까지 이런 개입을 시키는 것, 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상수 의원의 내연녀라든가 윤상현 의원의 어떤 그 부인을 만났다라는 이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에서는 굉장히 꺼리는 일인데 네. 이런 부분을 거론했다.
거론을 했고 예. 또 윤상현 측에서도 부인을 만나 보면 뭐 도와줄 것이다라고 했다는 것들이 예. 사실 그 정치인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식적으로 맞는가 맞지 않는가 네. 이런 거는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유상봉 씨가 작년에 그 이 건 말고요 별건으로 인해서 이제 수감이 됩니다. 근데 수감 전에 지금 윤상현 의원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6월쯤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재수감되는 게 9월쯤입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을 여러 번 만났다는 그거는 이제 3달 동안 벌어지는 일이고요. 이 안에 지금 누굴 만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제 그 사이에 있고 그 사이에 박우섭 전 청장에 대한 진정서를 써달라고 요청을 받았다고 본인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인 사무실에 가서 저 유상봉 씨의 이제 업이 이제 한바를 이제 운영하는 거니까 한바에 관한 협조 그리고 재개발 사업 어떤 시행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도움을 받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녹음은 안상수 전 의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듣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2월 중순쯤인가 이제 안상수 의원이 이제 글로 이제 출마를 하게 됐다고 그분에 대한 진정서를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안상수 의원한테 제가 이제 본인은 아닙니다만 이제 제가 뭐 그분한테 뇌물을 준 게 아니고 충남 도민에 뭐 장학금을 해서 제가 한 4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도민에 해다가 이제 그 지급한 내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대가성 있는 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진정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2월 중순에 그렇게 몇 차례 거쳐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진정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쓰는데 거의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탄원서식으로 써라고 그래서 이제 탄원서를 이제 써서 자기들한테 보내지 말고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직접 접수를 하고 접수했다는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한테 위임장을 하나 써달라고 해서 이제 위임장도 써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 얘기냐면 제가 이제 접수한 그 탄원서를 위임장에 있으면 이제 민원실에서 이제 뽑아볼 수가 있어요. 그 진정서 내역을. 그래 뽑아보고 얼마 있다가 저 진정서를 이게 다시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추가로 써달라고 해서 이제 써서 제가 보내줬거든요. 보내줬더니 그 후로 이제 또 한 4, 5일쯤 지나서 이게 2020년 그러니까 3월 한 중순쯤 됐었습니다. 그걸 또 고소장으로 써서 또 접수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고소장으로 이제 또 써서 접수를 해줬죠. 예,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 이분이 굉장히 길게 시간을 배정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시점은 이분이 다시 수감이 된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의문이 이제 그거거든요.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저 앞에는 이제 신병이 자유로우니까 뭐 본인 말씀대로 윤희한테 직접 뭐 지시를 받고 아니면 직접 요청을 받고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은 안 되잖아요. 수감돼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예, 녹화 내용을 보면은 네네. 뭐 직접 만나서 얘기 들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시기상으로 만날 수가 없는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보통의 그 뭐 국회의원도 3선에서 네. 4선을 도전하는 사람이 글쎄요. 예. 그 사람을 여러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금기 사항이거든요. 예. 뭐 한 사람 만나서 뭐 얘기를 했다.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뭐 비밀이 유지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제3자, 또 네. 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같이 이렇게 또 만나고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랬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예, 지금 우리 홍 대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제 화법이 다 직접 화법이거든요. 네, 저분이. 네. 그래서 수감돼 있는데 어떻게 직접 이렇게 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을 이제 당연히 가질 수뿐이 없는 거죠. 자, 이때 등장하는 분들이 유상봉 씨의 아들입니다. 예, 그리고 보좌관이죠. 조모 보좌관입니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들이 면회를 와서 요청을 보좌관이 왔고 와서 요청을 했고 그때 이제 안상수 후보가 공천을 받게 됐으니 안상수 후보에 대한 그 비리 내용을 직접 검찰에 제출을 해달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모 언론사 기자와 함께 면회를 와서 이런 거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걸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뭐라고 저한테 물어보냐고 그러면 그 안상수 의원의 내연녀의 이름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다. 제가 안상수 의원에 대한 내연녀가 있다고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또 그 내연녀에 대한 이름 같은 건 정말 저는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도 전혀 모른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안상수 의원에 대한 내연녀를 통해서 제가 안상수 의원 20억 편집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 막 기사도 쓰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뭐 그 의원님이 내연녀가 있다는 것도 저는 모르고 그런 얘기도 이제 정말 그분들한테 들었고 또 진정서를 보시면 알지만 내연녀가 있다고 그랬던 게 아니고 그 안상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숭의운동장 그 아레노파크 사업을 할 때 그 SPC라고 이제 특수 목적 법인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현대건설의 상무가 거기 사장을 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안상수 의원을 통해서 그 숭의운동 자리에 아레노파크 현장 식당을 저희가 수주했던 게 아니고 저희가 현대건설에서 제가 수주를 했어요. 네. 자, 이번 인터뷰에서는 그 뭐 언론사 기자가 와서 이런 내용을 물었고 그것이 기사화된 거에 대해서 내용이 본인이 얘기한 거하고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숭이동의 한바를 수주한 거는 안상수 당시 후보와 전혀 관계없이 본인이 현대에 통해서 수주한 건데 이거를 그렇게 비친 거에 대해서 또 잘못을 잡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자, 요까지가 이제 안상수 후보에 대한 그 고소장. 이것도 처음에는 탄원서에서 또 바꿔달라고 해서 고소장을 냈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고소장이 되면서 선거판이 약간 좀 이상해졌죠. 당시의 분위기가. 예, 뭐 비리 폭로전 뭐 이런 막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체가 이제 박우섭 청장에 대해서는 전 청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정서 조작했다고 얘기했고요. 그럼 안상수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부분이 좀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계좌를 통해서 돈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꼼꼼히 이제 묻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그리고 1억 5천이라는 돈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1억 5천이 돈이 건네간 거 아니냐 이게 있었고 그 외에 또 돈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의 인터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충남 도민회 쪽에서 이제 그 식당을 그 공익 사업을 위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여자분이 그때 당시 이제 기숙사 같은 거 식당 같은 걸 현지에서 지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쉽게 하면 시설비를 1억 5천만 원을 자기들한테 주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게 되니까 1억 5천만 원 저한테 이제 그 식당 시설비를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썼었지. 그 충남 도민회 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식당을 하기로 한 사람이 있어서 시설비로 해서 제가 1억 5천만 원을 주기로 했지 안상수는 내연녀한테 주기로 했다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20억을 편취를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꼭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제 검증도 걸치지 않고 언론에 이제 참 이렇게 공개가 됐는가 그런 부분 상당히 저로서는 참 좀 그분들한테 참 미안하게 마치 제가 그래서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요. 직접 준 건 아니고 도민회에다가 충남 도민에다가 이제 도민회 그 계좌에다 입금을 시켰습니다. 장학금으로. 예. 지급이 됐겠죠 장학금으로. 자기들이 그 했겠죠. 내용은 제가 잘 모르시는 모르고 예. 그러니까 안상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직접 받은 건 없는 거예요. 네, 직접 받은 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야,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잡아주신 거예요, 양심고문을 해주신. 그리고 아까 그 1억 5천만 원 그 부분도 아레노파크 이제 현대건설 사장이 상무로 현대건설 상무가 그 사장으로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식당이라든가 식당 건물 그 근로자들의 기숙사를 짓는 그 조건으로 해서 이제 1억 5천만 원을 저희한테 받았어요. 전에 이제 도민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여자분이 식당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그걸 받으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저희한테 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그 이제 그 1억 5천만 원 저희가 지급한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거기 그쪽 한바 운영하시면서 도민회의 뭐 이득 분배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충남 도민에다 입금은 저희가 따로 준 건 준 건 없습니다. 없었고요? 예, 이제 그건 있습니다. 충남 도민에 그때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때 저희가 이제 7천만 원을 저희가 기부를 했죠. 기부를 해서? 예, 예. 그것도 이제 충남 도민의 그 사무국장 계좌에 입금시켰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보니까 도민회에 그 장학금을 주라고 이제 전달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장학금 지불 여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었지만 안상수 후보한테 간 돈이 아니고 도민회 장학금으로 본인이 도민의 사무총장에게 계좌로 건네줬다. 계좌로 얘기했죠. 건네줬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건 도민회의 장학금 기부지 이건 관계 없는 거다 그러고 1억 5천에 대해서는 그 조건이 한바를 따오는 조건이 그 식사하는 식당 기숙사를 져야 되는 그런 시설비 명목으로. 네, 네. 이건 현대에 그러니까 SPC에 거기에 특수목적법인에 입금을 한 거지 이 안상수 후보한테 간 돈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분이 계속 이제 그 몇 번 강조했던 것이 내연녀를 통해서 뭘 얘기한 거에 굉장히 발끈을 했어요. 본인은 알지도 못하고 내 진정서에는 그런 내용도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나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녹음된 거 말고도 화를 좀 많이 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이까지도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안상수 후보에 대한 탄원서 고발장도 조작을 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양심 고백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조작을 했다. 예. 뭐 박우섭 전 남구청장이죠. 네. 그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없는 얘기를 했다. 네. 또 안상수 그 후보에 대해서도 네. 사실 그 뭐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예.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경찰에서 네.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인 그런 그 사항과의 굉장히 맥을 같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돼 있고 예. 또 무고 아니겠습니까? 무고 네. 안상수 의원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지금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밝혀진 거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다. 그런데 과연 그런 그 결과로 그 다음에 타겟이 경찰 조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예, 예. 자, 그런 논란도 있고, 저는 이제 이런 또 의심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면 뭐 때문에 유상봉 씨가 그래도 한바 업계에서는 우리가 왕이라고 붙일 정도로 저분이 그쪽의 사업 수단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여튼 뭐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로비를 통해서 그동안 쓰셨던 돈이 한 200억대라는 얘기도 있고요. 상당히 그 중앙 지도층 인사 한 300여 명의 명단을 수첩에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사업 수단이 대단하시다는 분인데 이분이 뭐 때문에 이렇게 진정서까지 조작도 하고 했을까? 정말로 윤상현 의원이 당선되길 바래서 그랬나? 자, 이 부분을 계속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서 이건 저희가 확인된 사안은 아니고요. 윤상현 측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한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사업들이 자기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들을 수뿐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윤 의원은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 그죠? 뭐, 네. 예, 아니라고 하고 있고, 예. 또 제가 제 경험, 저도 몇 차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네네. 뭐 그 선거를 치러봤지만은 좀 정황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네. 제 감에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 보좌관이 유상봉 씨하고 얘기한 부분이지 본인은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봉 씨라는 분이 이런 어떤 이해관계에서 이득이 안 생기면 절대 안 움직이실 분이기 때문에 뭔가가 약속을 해서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움직였던 거 아닌가 이런 데쯤 무게중심은 이동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이쪽에선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절대 유상봉 씨가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던 거 봤을 때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이 지금 와서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본인의 입장은 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그건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인천지능범죄수사대라는 데가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려 참 죄송합니다만 그동안 뭐 검찰 수사, 경찰 수사를 수백 번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 지능범죄수사대를 저는 처음에 조금 만만하게 봤거든요. 근데 절대 그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열정이라든가 이 사건을 수사하려는 그런 의지 같은 거, 또 그 수사 기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요. 어느 수사기관에 정말 못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방 제가 그 뭐 했던 걸 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제가 솔직히 6회까지 조사받을 때 제가 전혀 부정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지내놓고 보니까 좀 저를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입은 그 안상수 의원이라든가 특히 뭐 내연녀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해서 뭐 20억을 편취당했다고 이제 언론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양심보다는 이런 부분만큼은 좀 이렇게 바로 잡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 네. 보시다시피 일단 안상수 전 의원, 박우섭 전 구청장한테 상당히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한바왕 유상봉 씨의 이번 4.15 총선 개입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 대목에서 윤상현 후보 측의 입장, 윤상현 의원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홍 박사님. 이거에 대한 윤 의원 측의 입장이요. 그 윤상현 의원은 이제 그 선거 기간 내내 이 논란이 됐을 때, 뭐 안상수 의원 쪽 그게 그 의혹을 제기했을 때 안상수 그 후보자 측에서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항이다. 또 이제 뭐 윤상현 의원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뭐 그 종잡을 수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 사람, 또 이런 사람으로서 전혀 믿을 수 없다. 뭐 그런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죠.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윤상현 후보는 이렇게까지 표현도 했습니다. 본인을 죽이라고 하는 어떤 음해 세력이 있는데 그 음해 세력과 유상봉 씨가 결탁을 해서 지금 갑자기 만들어낸 말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유상봉 씨가 큰 어떤 결심을 해서 저희 IBS 인천 방송을 통해서 양심 고백을 우리 국민들한테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판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윤상현 의원의 지금 강한 항변도 저희가 입증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우리 유상봉 씨의 의견대로 한다면 인천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가 수사를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해서 이 사건의 진실이 뭔지 그리고 어디가 어떻게 조작된 건지 이게 또 왜 조작이 되게 된 건지 이건 제가 이제 경찰을 좀 바라보고 그분들한테 맡길 수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근데 뭐 저기 지능수사대 그분들 굉장히 뭐 수사를 아주 뭐 빈틈없이 해서 참 뭐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이제 뭐 국민들 뭐 이렇게 보수 쪽에 있는 국민들 이런 국민들이 과연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공정하다고 지금 보는 분위기인가? 현 정권에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그런 권력기관들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분이 이제 체포되고 그 다음 날 이제 바로 이제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 청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 출소를 했다는 사항과 또 뭐 윤상현 이제 후보가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보수축 후보로서 무소속으로 2번 당선될 만큼 어떤 그 역량이 있어서 인천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당선된 이후에 주목을 받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게 뭐 현 정권에서 볼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뭐 그렇다면 그 조사가 그 어디를 향하는가 이거는 윤상현 의원 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의 그래도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쪽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윤상현 후보의 주장대로 뭐 이해를 한다면
본인을 부담스러워하는 정치 세력. 네, 그렇죠. 이게 네. 본인의 부담스러운 정치 세력이 유상봉 씨와 합의를 통해서 본인을 지금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기대할 수 있는 건 경찰 수사뿐이 없습니다. 지금 경찰이 치우치지 마시고 공정하게 하기를 저희가 촉구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 수사와 관련된 내용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유상봉 씨 양심 고백과 관련해서 반론이 있거나 또 유상봉 씨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제공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알찬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